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 영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구문 56번부터 60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athlete, 운동선수죠. 그 다음에 convince 또는 assure 같은 뜻을 가지는데요. convince, assure, 납득시키다, 설득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뭐 확신시키다라고도 하죠. 중요한 것은 주어가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확신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 시키다라는 그러니까 뒤에 을을이 붙는 타동사 성격이잖아요. 조심하시면 되고요. proportion 원래는 명사로 부분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 문장에서 동사를 쓰여서 할당하다 이런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래 품사보다는 쓰이는 자리에 따라 품사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evidence 증거고요. get away with get away는 멀어지는 거죠. with 뭐뭐를 가지고 근데 합쳐지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 뜻보다는 get away with는 보통은 뭐뭇에 대해서도 전혀 벌을 받지 않고 그냥 끝나다 뭐 이렇게 약간 설명하기 긴 말인데요. 해내다 정도를 읽어봅시다. Why should an athlete convince himself? 왜 운동선수는 자기 자신을 납득시켜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대절이죠. 대절을 납득시키는 것이죠. 그가 우승할 것이다 라고 자, 뭐 할 때? 그가 알고 있을 때 대절을 There is every possibility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어떤 가능성? He will lose 그가 질 He will lose는 앞에 있는 possibility와 동격인데요. 여기에 동격의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죠. 동격으로 접속사 대생략하는 경우는 크게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동사 뒤에 생략하는 경우 모든 동사는 아니고요. 인지동사나 발화동사 개념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분사, PP 뒤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동격의 대절도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써주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그가 질 거를 알면서도 왜 이길 거라고 확신하느냐 이건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nvince 다음에 그냥 that it will win 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시킨다라고 써야겠죠. 왜냐하면 to win, 이기기 위해서는 one 하고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proportion, 할당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그 다음에 not A, but B가 보이죠? 뭐뭐가 아니라 뭐뭐인데 not 다음에도 to가 나오고 but 다음에도 to가 나오죠? 앞에 proportion이라는 동사 있었잖아요. 이거는 꼭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proportion 하다. 그 다음에 A를 to B, B에게 이겁니다. proportion 말고 할당하다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allot이란 말도 있고 allocate란 말도 있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A to B 구조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to예요. 자신의 믿음을 어디에 할당을 해야 한다. 근데 그게 어디는 아니야. 증거에다가는 할당하지 않고요. 어디에 됐죠? to하고 어디에인데요. whatever 하나의 뭐예요? 명사절이죠. 전치사 뒤에 명사절 whatever도 들어갈 수 있어요. whatever 기억하십니까? 무슨 뜻이었어요? 무엇이든지. The mind can usefully get away with. 우리의 마음 정신이 아주 유용하게 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그건 이상하죠. 무엇이든지 해서 만약에 이해되면 상관없는데 무엇이든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 to하고 연결하는 매끄러운 말로 하려면은 거기에 라고 그것에 거기에 라고 한 번 더 붙여주면은 좀 더 잘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증거에다가 할당하지 않아. 왜냐면은 증거는 여기서 말하는 질 가능성이잖아요. 확률은 거의 100%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믿음을 줘봤자 소용없죠. 그게 아니라 해낼 수 있다라는 무엇이든지. 내용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convict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convict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근데 convict는 잘 쓰이진 않아요. 거의 본 적은 없는데요. convict가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신하다가 뜻이 있는데요. conviction이라는 명사는 확신, 유죄 판결 두 가지로 필수 단어죠. convince하고 conviction은 사실 같은 어원은 아닌데요. 그냥 뜻이 비슷해서 묶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convince oneself 아까 convince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다 설득시키다라고 그랬잖아요. 수동태로 많이 나옵니다. be convinced 이게 수동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convince는 확신하다가 아니죠. be convinced라고 쓰면은 주어가 확신되는 게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요게 확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련해서 수동태 중에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매끄럽게 읽는 게 필요한 능동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은 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몇 개만 해보면은 be told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이 주어면은 듣다. 주어가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be followed by는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앞에 A가 있고 뒤에 B가 있으면은 어떻게 읽어요? A 다음에 B. 다시 뭐라고요? A 다음에 B. 됐죠? 여기서 다음이라는 거는 시간도 되고 순서도 되고 뭐 양 비교도 되고 시간상으로 됐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십니까? be aircraft to 누구랑 같다고 그랬어요? attribute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만약에 앞에 주어가 A고 뒤에가 B라면 어떻게 읽어요? 원래 ascribe A to B는 A를 B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A를 B의 것이라고 여기다 해요. 그러면 A가 ascribe 된다 B로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A는 B 덕분이다 또는 A는 B의 것이다. 다시 A는 B 덕분이다. A는 B 때문이다. A는 B의 것이다. 이런 것들 연습 자주 하시면 좋고요. 자, 아까 proportion 있었는데 관련 단어 볼게요. 그냥 portion은 일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일부분 목도 되고요. 1인분이랄 때 식사량의 1인분 포션이라고 많이 하죠. 동사로는 할당하다예요. 일단 proportion은 원래 뜻은 비율이나 비례 또는 균형을 말합니다. proportion하고 다르죠. 자, 수거로 in proportion to라고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와 비율이 맞게 거기에 맞춰라고 읽으면 돼요. 반대말은 disproportion, 불균형인데 이 수거 in proportion to에다가 in disproportion to 집어넣으면 뭐뭐와 맞지 않게 뭐뭐와 균형이 안 맞게 라고 읽으면 되죠. 은근히 자주 나오는 수거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번 문장 볼게요. The majority, 대다수죠. 대다수. 반대말이 minority. minority가 소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ean은 한쪽으로 기우는 거고요. 기울다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다 몸을 기대다. 몸을 기울여서 기댄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fit in, 그냥 fit 써도 이 뜻이고 in까지 붙이면 어디에 맞추다. fit in, 어디에 맞추다. 이 전치사인하고 같이 많이 쓰죠. 만약에 대다수의 집단이 가끔 이거 해석시키면서 물어보면은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집단이라고 읽었죠? 이거는 집단들이 아니고 집단 내부의 대다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leaning in a particular direction, 어떤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 기울어? 뭐 몸이 기울어? 아니죠. 그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여론이 한쪽으로 기우는 거죠. 그러면 what could be better way?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방법? fitting in. fit in이 앞에 밑에서 말한 것처럼 맞추다죠. 전치사 of 다음에 동명사도 일종의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맞추는 방법. 맞추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보다 agreeing with the majority 그 대다수에게 동의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동명사고요. and maybe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taking 두 번째 동명사죠. taking its argument one step further. take 다음에 지금 어디 거리가 나오잖아요. 장소가 나오면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한 발짝 더 멀리로 가져가는 것. 어그리하고 테이킹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그쪽으로 아예 동의를 하고 또 그 다수의 동의를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까? 대부분 수능에 나오는 이런 논설문 성격에서 의문문이 나오면 우리에게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네, 필자의 문장 속에 이 의문문 속에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옆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의문문이지만 평서문처럼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설명 보세요. 문장에 no가 들어가고 few가 들어가고 little 들어가고 같은 거죠. 얘네들이 뭐예요? 부정이잖아요.
또는 no가 붙는 거는 none이나 nothing, nobody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교급 플러스 than a나 as 그 다음에 than 다음에 a가 나오면 어떤 게 됩니까? 바로 최상급 만들 수 있는 최상급이라기보다 최상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No, 아무도 A보다 더 똑똑하지 않아요. 또는 아무도 A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결론, A가 제일 똑똑한 거잖아요. A가 가장 똑똑한 것이죠. 그것은 few나 little이 붙어도 마찬가지죠. 거의 A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거의 A가 최상이죠. 혼자는 아니겠지만.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no one could be more qualified than Mickey. qualified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더 자격이 있을 수 없어 미키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미키가 제일 자격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Who could be more qualified than Mickey? 앞에 no one이 who로 바뀌고 물음표로 끝났죠? 읽어보세요. 누가 미키보다 더 자격이 있을 수 있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아무도 없다. 뭐라고요? 아무도 없다. 네, 미키가 최고다. 미키를 최상으로 놓는 거란 얘기죠. 하나 더 보시면은 few can be as effective as this means. means 수단이죠. 거의 효과적일 수가 없어. 뭐만큼? 바로 이 수단만큼. 이 방법만큼 효과적인 거는 있을 수 거의 없어 라고 말하면 그거는 이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거야 이런 얘기죠. 자, 의문문으로 바꿔봤어요. What can be as effective as this means? 앞에 few가 what으로 바뀐 것 뿐이죠. 무엇이 이 수단만큼 효과적일 수 있겠어? 결론, 이 수단이 제일 효과적인 거야. 다른 뭐가 있겠어? 이런 거예요. 됐나요? 우리들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피자보다 맛있는 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에 피자가 제일 맛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도 뒤에 나오는 agree하고 take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 수 있어? 이 말은 바로 뒤에 말한 이게 제일 좋다 이거예요. 됐죠? 자, 중요한 표현이고요. 58번 문장 보겠습니다. be opposed to. 그냥 oppose라는 동사만 써도 뭐뭐에 반대하다고요. 수동태로 be opposed to라고 써도 똑같아요. 가끔 영어에서 이렇게 능동과 수동일 때 의미 차이가 없는 그 표현들이 간혹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생님이 내신 설명할 때 많이 하는 건데 face라는 동사 있죠. 뭐뭐에 직면하다, 마주보다. 똑같은 말이 confront죠. 직면하다. 얘네들은 A가 B를 face하다 라고 쓰는데요. 이걸 그냥 수동태로 be faced with 또는 be confronted with라고 써도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originally 원래 알죠? 만약에 당신이 이미 opposed to, be opposed to 뭐뭐에 반대하는 거죠? gun control, 총기 규제라고 하시면 되겠죠? 총기 규제에 만약에 이미 반대하고 있어. 특히 총기 규제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는 항상 나오죠. 항상 나오는데 규제를 못해요. 미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미국의 총기 산업, 그러니까 총기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산업이 워낙 또 돈이 많거든요. 로비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당신의 listen to 들어야 additional argument, 더 추가적인 주장들. 그 주장들은 supporting your position, 뒤에서 ing가 꾸미는 거 뭐예요? 분사 수식어죠. 당신의 위치를 일하기보다는 이 포지션이라는 말도 당신의 입장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주장들을 하면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입장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거겠죠. You might end up more opposed. 기억하십니까? end up.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end up 다음에 ing나 이런 면이 나오면은 결국 뭐뭐하다라고 그랬어요. 끝나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뭐뭐 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비교급 다음에 뭐보다 you were originally. 당신이 원래 하고 여기 안 읽혀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죠. 안 읽어도 될 때도 있어요. 원래보다 더 많이 반대하다. 이렇게 읽어도 우리말에서는 뭐 사실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시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 찜찜한 거 가만히 안 두는 거죠. 이 워가 왜 있어요? 원래는 앞에 opposed가 있었죠? 원래는 were opposed였겠지. be opposed to가 뭐뭐에 반대하다라고 그랬어요. to가 없어도 be opposed만 써도 반대하는 입장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비동사만 쓰고 opposed는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죠. 쓰면 안 되거든요. 비급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읽으면 당신이 원래 반대하는 것보다도 더 반대하게 결국 된다 이겁니다. 생략할 이거 안 쓰는 게 맞죠? 왜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에서는 그냥 원래보다 이렇게 읽는 것도 하나의 작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원래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떤 너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들으면 당연히 내 생각에 맞겠구나 해서 더 반대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단어 볼게요. oppose가 그냥 타동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에 반대하다죠. 같은 말로는 object to가 있어요. 근데 이 object라는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to를 써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be opposed to인데요. 이때 to는 전부 전치사예요. 투부정사가 아니고요. 전치사예요. 어디로 간다 할 때 그 to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object to 부정사나 be opposed to 부정사는 무조건 틀린 거죠. 예,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문법 시험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 그 다음에 as opposed to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뭐 하는 반대로인데요. 이것이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은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ing나 pp로 바꾼다 인데요. 이때 접속사 as를 지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대로 굳어졌는데 어떨 때는 as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oppose 나온 김에 복습입니다. 예전에 했던 거예요. pose 자세 말고 뭐 문제를 제기하다. impose 부과하다 강요하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거고요. dispose 멀리 갖다 놓는 거니까 배치하다 아니면 뭐뭐하게 경향을 가지게 하다. of를 붙이면 dispose of는 처리 처분하다. of를 붙이면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것도 기억하세요. dispose의 명사형과 dispose of의 명사형이 달랐어요. dispose의 명사형이 뭐예요? 뭐예요? disposition. disposition 은 뭐죠? 배치나 성향이죠. 그 다음에 dispose of의 명사는 뭐예요? 이건 disposal, 처리, 처분이라는 뜻으로 둘이 다르다고 했어요. 자, repose라는 단어가 있어요. re는 뒤로, pose는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공부 열심히 하다가 피곤해 그러고 절절을 뭐예요? 몸을 뒤로 기대죠 의자에. 그래서 휴식하다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 놓여있다. lie랑 똑같죠. 자, 필수 표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59번 보겠습니다. turn in이라고 하면 제출하다. 보통 hand in을 많이 쓰죠. 제출하다. 또 submit 제출하다라고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reminiscence. 네, 리가 뒤로 돌아보는 거죠. 회상이란 말입니다. 필수 단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많이 보시면 좋고요. There was no choic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에 선택이 없었다. There is no는 뭐뭐이 없다죠. 그 다음에 벗이 그러나 To turn in my private reminiscence of Belleville. 제출하는 것. 나의 개인적인 회상. 벨러빌이라는 곳에서의 회상을 제출하는 것. 좀 뭔가 이상하네. 다음날 아침에 선택이 있지 않았어. 하지만 제출하는 것, 제출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나온 것도 이상하네. 동사도 아니고. 네, 이때 벗은 옆에 보세요. 앞에서도 공부했었고 이미 말로도 여러 번 했습니다. 벗은 네 가지 뜻이 있죠. 1번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러나 하지만 2번 제외하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only도 있고 뭐뭐하지 않는 관계대명사 된 낫이 있어. 4번은 잘 안 나오긴 한다고 그랬는데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 중에 특히 except. 바로 여기에 벗은 except의 뜻이에요. 뭐뭐를 제외하고 앞에 거를 제외하고 뒤에 거를 제외하고 당연히 뒤에 것을 제외하고요. 다음날 아침에 선택이 없었다. 제외하고 뭐를 제외하고 뒤에 나오는 뭐 내 개인적인 회상을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것을 투부정사 명사법이죠. 제외하고는 선택이 없었어.
뭐뭇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뭐예요? 네, only가 떠올랐다면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읽어요? 오직 제출하는 것. 오직 제출하는 것만이 선택이었다. 제출하는 것 말고는 선택할 게 없어. 자, 관련된 표현은 옆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but이 들어가는 중요한 표현들 5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cannot, but 동사 원형. 중간에 help가 들어가거나 choose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기억하십니까? 또 같은 말이 have no alternative but to 부정사 또는 여기 alternative 대신에 옵션을 쓰거나 no option 또는 no choice. 여기서 그 choice처럼 쓰는데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동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투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뭡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예요.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두 번째 표현인 have no alternative but to 부정사와 여기가 거의 구조가 같죠.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이 없음. 그 말은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응용하시면 좋죠? Nothing but anything but도 공부했었어요. 자, 만약에 nothing but 다음에 짬뽕이라고 쳐봅시다. 짬뽕을 but 제외하고는 nothing 아무것도 안 먹겠어. 그거 뭐야? 나는 오직 짬뽕. 짬뽕 알고 아니고는 쳐다도 안 볼 거야. 자, 반대로 anything but 짬뽕은 뭐야? 짬뽕을 제외하고는 어떤 거든 먹겠어. 짬뽕만 아니면 다 먹을 거야. 짬뽕을 안 먹어 이거죠. 물론 이제 꼭 only never로 외우는 거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쉽죠. 그 다음에 all but이란 말이 있어요. all이 전부고 but이 제외하고 오니까 1번 뭐뭇을 제외하고 전부다. 만약에 all but 다음에 뭐 여러분의 친구 뭐 누구 있을까? 그냥 제니라고 합시다. all but 제니면은 제니를 제외한 전부다라는 말은 제니만 다시 뭐라고? 제니만 오지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거의란 뜻이 있어요. 두 개입니다. all but은 누구 빼고 전부다. 누구는 거의. 그래서 but 제외한 but 관련 표현들 꼭 기억하시고 특히 except 이게 다 except잖아요. 다 except잖아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60번 문장 보시면요. increasingly 늘어나는 거에 부사니까 점점 더라고 하는 것이죠. 됐나요? urgent 긴급한이란 말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앞에 부분에 urge라는 동사가 urge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urge는 동사로 뭐예요, 여러분? 재촉하다 이런 말이죠. 네, 이거에 파생어고요. overconnected, over plus connect 지나치게 연결된 overwhelmed 압도 위에서 누르는 거고요. overstimulated, stimulate가 자극하다죠. 지나치게 자극된 이런 말이 되겠죠. 읽어볼게요. A need for time 우리의 시간에 대한 필요. In which to do in which where나 when인데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야? 하기 위해서. What we choose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하기 위해서이다. 점점 더 긴박하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면 여긴 동사가 없잖아요. 보니까 일단 need가 주어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in which부터 이 안에 is까지 가로로 묶어버리면은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일단 is가 동사인가 보다 묶고 앞에 in which부터 we choose까지 time을 꾸미는 것.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어떤 문장이든 정상적인 문장이라면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잘 몰라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일단은 in which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표현들 또 전치사 플러스 which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전치사든 전치사 플러스 which 다음에 정상적으로는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관계부사처럼. 그런데 지금처럼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요?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그대로 with which든 from which든 그대로 두고 그냥 to 부정사를 주어 동사로 바꾸면 돼요. 주어 동사로. 또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in which 다음에 to do는 in which we do로 바꿀 수 있고요. 또는 그냥 in which를 없다고 생각하고 to do, to 부정사만 읽어도 됩니다. 해석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의 시간에 대한 필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To do what we choose.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할 시간. 할 시간. 네, 그냥 to 부정사를 읽히죠.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집어넣은 건 앞에 our 때문이고요. 그 시간의 필요는 점점 더 urgent. 긴급합니다. 그 시간에 대한 필요가 급하다. 즉 시간이 당장 필요하다 이거죠. 어디에서? 지나치게 연결되고
압도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세상에서 그랬어요. 지나치게 연결된다는 거는 지금 뭐 인터넷이 다 연결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연결된 걸 오버. 이 오버라는 말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위에란 뜻도 있지만 과다하다. 우리도 오버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연결됐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막 다 연결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제 개인정보 털리고 말이죠. 감시당하고 이런 얘기 하자. 또 압도되고 데이터에 또는 지나치게 자극이 되어 있는 뭐 인터넷 세계나 여러분 SNS 세계 보면 좀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한 일을 할 시간의 필요가 깊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과 같이 오버 커넥트 세계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압도적으로 이제 눌리고 있거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선택한 내가 해야 될 일, 뭐 여러분이 뭐 꿈꾸는 일이 있겠죠. 이거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급하게.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학원 숙제 많다고 많은진 선생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다고 할 때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원 숙제는 공부가 아니라 학원 숙제는 자기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건 수동적이죠. 너무 숙제가 많으면 좀 다를 수 있지만요. 분명히 반드시 자기 공부는 따로 해야 돼요. 즉 그게 바로 압도당하는 세계에서 즉 숙제가 압도적이어도 자기만의 공부, 자기 혼자서 연구하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꼰대 소리에서 죄송해요. 자, 오버 시리즈 봅시다. 오버라는 말이 접두사에 붙으면은 일단 우리가 오버 아까도 이제 느낌 온 것처럼 뭔가 과대한 거, 너무 지나친 걸 말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위에 걸쳐서의 느낌이에요. 위에 걸치는 게 그림을 하면 이렇게 위에 걸치는 거예요. 그냥 위에가 아니고 좀 달라요. overcome 위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서 극복, 압도하다가 돼요. 비슷한 말이 여기는 안 써놨는데요. 비슷한 말이 뭐죠?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생각난 말씀 드릴게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죄송해요. 그 다음에 oversee 위에서 보는 거죠. 감독하다. 비슷한 게 supervise입니다. super도 위에서라는 뜻이죠. vise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vision이 시야가 되잖아요. 시야. 그래서 위에서 본다 똑같죠. 감독하다고요. overlook 역시 위에서 보는 건데 똑같이 위에서 보는 건데 전혀 다르죠. 오버라는 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위에 가는 건데 똑같이 위에서 보는 거지만 오버룩은 너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보세요. 엄청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내려다보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잘 안 보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거예요. 또는 간과하는 거. 특히 간과하다라고 많이 나오죠. 말하다 보니까 기억이 났네요. 오버컴의 유사어 중에 예전에 surmount라는 말을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마운트만 기억이 나고. 써가 앞에 밑에 소파랑 비슷하게 이것도 위로잖아요. 오버와 비슷하게. 산 위로니까 극복 정복하는 거죠. overtake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잡아버리는 거. 추월하다 만회하다 따라잡다. 추월하다 만회하다 따라잡다. 많이 나오지 않지만 기억하시고요. overestimate 정말 많이 나오죠. 오버하게 estimate 평가하는 거 과대평가하다. 유사어로는 overrate rate도 평가하는 거고 overstate state가 이제 말하다지만 overstate가 과대평가하다. 그 다음에 overdo 가끔 나오는데요. over 느낌을 살려서 과장하다. 과장한다는 말에 그 exaggerate라고 있죠. 뻥튀기 하는 거. 자, 오버 시리즈 다른데 필수 다른데 특히 오버룩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버이스메트는 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조 안 해도 웬만하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60번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61번부터 계속 설명드리겠고요. 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서 질문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